안녕하세요. 세람텍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부동산법인 관련된 깨알같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법인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이라면 간단하지만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산문에서 부동산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산문의 서브 퀘스천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3에서 1문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법인 자본금은 큰 것이 좋은지 작은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적정한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라고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이 크면 어떤 점이 유리한지, 자본금이 작으면 어떤 점이 유리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이 크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회사가 굉장히 커 보이고 탄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본금이 크다는 뜻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뛰어날 확률이 높고, 재무 상태가 좋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 타인 자금을 끌어오는 데 유리합니다. 즉, 부동산법인 입장에서 자본금이 크면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고 대출이 유리해진다로 정리할 수 있겠죠. 부동산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초기부터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와 차익 실현으로 돈을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동산을 투자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데까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법인은 수익 없이 초기에 설정한 자본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지속될 건데,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누적되어 자본금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자본 잠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본 잠식이란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기업의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본 잠식은 자본금의 일부를 침식하는 부분 자본 잠식으로 시작해 자본금 전체를 침식하고도 초과하여 마이너스 자본이 되는 완전 자본 잠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부동산법인의 자본금을 초기부터 크게 설정할 경우 부분 자본 잠식은 일어날 수 있더라도 완전 자본 잠식까지는 일정 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 잠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본금을 크게 설정할 경우 적게 설정하는 경우에 비해 이런 부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초기부터 적게 설정하는 경우엔 어떨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본금을 크게 설정했을 때의 장점이 자본금이 적은 경우엔 단점이 됩니다.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대출이나 투자에 불리해지죠. 그렇다면 자본금을 적게 설정하여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엔 이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동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동산법인 투자자분들은 자본금을 크게 설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자금 회수 부분에서 자본금을 적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적은 자본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부동산법인에 빌려주어 해당 자금으로 투자 행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부동산법인에 빌려준 개인 자금은 추후 상환의 형태로 쉽게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투자금 1억 원짜리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본금 1억 원으로 부동산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자본금 2천만 원으로 부동산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1억 원 부동산법인의 경우 실투자금으로서 자본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차용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가 종료되고 투자 차익이 5천만 원이 실현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자본금 1억 원 부동산법인의 재무 상태는 자본금 1억 원, 이익잉여금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차익 실현된 5천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수하고자 할 경우 급여, 배당, 상여 등 어떠한 명목을 갖고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며 회수해야 합니다. 반대의 상황으로 자본금 2천만 원 부동산법인의 경우 8천만 원의 대표이사 개인 자금을 차용하여 실투자금 1억 원을 만들고 동일하게 부동산을 투자하여 5천만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2천만 원 부동산법인의 재무 상태는 자본금 2천만 원, 부채 8천만 원, 이익잉여금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차익 실현된 5천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수하고자 할 경우 대표이사는 부동산법인에 빌려준 돈 8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는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상황까지 온다고 할 경우 조삼모사가 될 수 있지만 초기 투자를 시작하는 부동산법인 입장에서 자본금을 적게 설정하는 것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조금 길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잘 따라오셨다면 자본금의 크고 작음에 대한 유불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법인 상호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영 세무사였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세람텍스를 검색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